네, 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은 그 DOE 기초를 주제로 해서 점프 웨비나를 약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기공지했다시피 9월달 웨비나 계획입니다. 9월달은 오늘을 시작을 해서 3주 동안 DOE 시리즈로 웨비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프 DOE 기초에 대해서 웨비나를 할 생각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스크리닝 실험, 그 다음에 9월 22일에는 몇 가지 케이스 스타디 및 좀 약간 예외적인 DOE 사례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웨비나를 계속 진행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당연히 점프 코리아고요. 점프 코리아는 이제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점프 세일즈와 고객 스포트를 주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담당하는 산업이나 조직별로 두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비나를 진행하는 저희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등의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는 1팀 소속이고요. 점프 코리아 1팀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전기전자, 뭐 자동차, 제철, 금속, 정보통신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 이진영 영업대표, 그 다음에 기록원 영업대표,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세 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블로그라든지 웨비나 결과를 유튜브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 명의 담당자별로 간단히 업무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일, 점퍼 관련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메일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DO의 기본적인 그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DOE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E를 점프를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이제 DOE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그와 상관없이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 일반적인 통계하고 차이, 그리고 DOE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실험과 실험 계획의 차이, 그 다음에 DOE에서는 주로 용어,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험 계획을 하신 분들이 실험의 목적과 실험 계획의 목적을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실험이고요. 그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또는 그 실험의 목적을 통계적으로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분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인자분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을 y는 fx 구조라고 만약에 이렇게 단순화 시킨다면, 주요 인자분별은 이제 x를, 그 반응치와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가 어떤 것인지를, x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의 두 번째 목적인 최적화는 x가 y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 인과관계의 형태를 규명하는 게 최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험의 목적이고, 실험 계획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시스템적인 접근, 이런 것을 실험 계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계획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어프로치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상관관계인데, 점프는 DOE는 그게 아니고 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X와 Y 인자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실험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점프 메뉴 기준으로 실험의 두 가지 목적인 주요 인자 선별하고 최적화를 이렇게 구분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점프 메뉴들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기존의 데이터가 있어도
적절하지 않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점프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주로 DOE 실험 계획법을 활용하는 상황은 기존의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기존의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실험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의 DOE 기능들이 실험의 목적이 그 주인제 선별일 때 하고 그다음 최적화일 때 이러저러한 메뉴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도식한 간단한 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일반 통계하고 약간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그것을 실험을 설계하는 순서대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가 반응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값, 예를 들어서 뭐 수율, 뭐 어떤 뭐 결과치, 이 강도가 반응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팩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설계한다는 것은 팩터 값이 변함에 따라서 반응치 Y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니까, 그 다음 실험의 수준, 그 다음에 수준 간의 간격, 예를 들면 로스팅 온도라는 팩터가 있으면 팩터 레벨을 몇 개로 할 것인지, 그 레벨 간의 간격을 100도, 110도처럼 뭐 10도 할 것인지 20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처리라고 하는 트리트먼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팩터가 두 개고 팩터별 레벨이 두 개라면 2 곱하기 2 하면 이제 4번의 실험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팩터 레벨의 조합이라는 뜻으로서 처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한번 하는 것을 이제 런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할 때 보통 그 팩터 레벨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치의 평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효과, 영어로 이펙트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팩터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반응치가 컨티뉴어스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고 범주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강도라는 반응치가 있고 강도에 대한 스펙이 있다면 그 스펙 기준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비율로서 뭐 10개를 실험을 했는데 5개가 합격이다 안 합격이다 이렇게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율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이 되잖아요. 우리가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치가 어떤 이런 이제 평균치를 가질 수 있는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반응치 Y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집을 할 때는 범주형 카테고리칼보다는 연속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OE를 해석을 할 때 가장 처음 들어가는 게 메인 이펙트, 그 다음에 교후작용, 그 다음에 공률 효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이따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OE에 대해서 이제 DOE 개론 이런 것을 보면 DOE 3대 원리 또는 5대 원리, 5대 원칙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순수의 랜덤화, 그 다음에 이제 오차항 추정을 통해서 p-value를 따질 수 있도록 시점의 런에서 특정 런에서 반복 실험하는 것, 그 다음에 실험에서 선택한 팩터 외에 관심 밖의 인자를 블락 인자를 설정을 해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실험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블락킹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3대 원리라고 하면 랜덤화, 반복, 블락킹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범위를 높여서 얘기를 하면 여기 말씀드린 3대 원리에다 플러스 스크리닝 실험 같은 걸 할 때 중요하지 않는 인자를 중요한 인자에 교락시켜서 실험을 디자인하는 교락, 해석하는 교락, 그 다음에 이제 직교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DOE의 5대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런 이제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원리 같은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DOE를
프로세스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간단한 거니까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실험의 목적을 결정하게 또 실험의 목적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반응치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팩터들, 어떤 요인들을 실험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델을 결정해야 되는데 모델을 어떤 모델로 해석할 건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험의 목적이 인자 선별이냐, 최적화냐, 그리고 이 팩터에 대해서는 선택한 팩터에 대해서 실험 수준과 수준간 간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험의 효과에 실험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실험의 효과에 어떤 이제 그 이펙트까지 포함할까? 예를 주효과만 포함해서 해석할 거냐, 뭐 교작용 포함할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 실험의 총 실험 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사후적인 검증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6단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 1분부터 6단계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는 이제 DOE 플랫폼에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커스텀 디자인, 오그멘트 디자인 순으로 이렇게 그 점프 DOE 메뉴가 이렇게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플랫폼별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각 플랫폼에 간단한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정리해서 놓았으니까 이건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DOE를 위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인 이펙트하고 교작용 index.jmp라고 되어 있는 이제 점프 파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주요과 교작용을 아는 거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x1, x2 두 개의 벡터가 있고 각 벡터별로 두 개의 그 요인을 해서 총 4번의 실험을 해서 결과 Y가 이렇게 해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X1, X2의 Y에 대한 영향도를, 이펙트를 그래프 빌드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프의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Y가 Y고 그 다음에 X1 이렇게 하고 X2도 X에 갖다 놓으면 여기 보시면 X1의 그 레벨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이 변하지 않고 X2는 마이너스 1에서 1로 레벨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그 각 개별 인자의 그 영향도를 메인 이펙트 주효과라고 지금 보통 X1은 주효과가 없고 거의 없고 제로에 가깝고 제로인데요. 그다음 X2는 이제 그 주효과가 크죠. 그래서 두 개의 인자 중에서 메인 이펙트 관점에서는 X2가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 있고 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 그래프 빌드 메뉴에서는 X1을 X에 놓고 X2를 오버레이에 갖다 놓으면 지금 X1의 값의 변화, X1을 이렇게 X축에 놓고 X2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X1과 X2가 조합이 되었을 때 Y 값에 대한 영향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인자의 두 개 이상의 인자에 의해서 조합돼서 Y에 대한 이펙트가 그 원래 팩터들이 Y에 가지는 고유한 이펙트의 크기에 단순 더하기하고 다를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그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크로스 되면은 이제 그 X1, X2는 교호작용 Y에 대해서 교호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랙션에 대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를 가지고 실험 기획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DOE 밑에 있는 커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실험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커스텀 디자인의 그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웨비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커스텀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을 설계하는 그 예시적인 상황을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DO에 들어가서 커스텀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실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윈도우가 열립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Y, 반응치 Y를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가정하기를 그 반응치는 두 개가 있고 마일리지하고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반응치가 있고 마일리지는 이제 그 맥시마이즈 클수록 좋은 특성이고 최소 25.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그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반응치 간의 상대적 중용도는 2대1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이제 그 어떻게 커스텀 디자인에 반영하냐면 리스판스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디폴트로 Y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를 치고 그 다음에 맥시마이즈고 그 다음에 그 로우 리미트가 25 이상 25, 그 다음에 중요도가 2,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일리지 프라이스라는 반응치 하나를 추가해야 되니까 add response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반응치 특성이 미니마이즈죠, 그죠? 미니마이즈 선택하고 프라이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임포턴스의 웨이트 1. 이 임포턴스의 의미는 웨이트의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최적화할 때 그 두 개의 반응치 중에서 반응치를 그 2대1의 가중치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반응치를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 팩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팩터는 이제 여기서는 투 팩터를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는 그 범주형 3레벨을 가지는 팩터가 있고 연속형 2레벨을 가지는 X2라는 팩터가 있으면 점프는 모델링 타입, 그러니까 뭐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이런 모델링 타입별로 팩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범주형 한 개, 연속형 한 개니까 한 개인데 애드 팩터에서 범주형 카테고리컬 3레벨이 되죠. 그죠? 그래서 X1은 범주형인데 3레벨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레벨 이름이 STT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X2는 연속형 2레벨입니다. 그래서 그 연속형 2레벨은 커스텀 디자인에서 연속형 2레벨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컨티뉴스 밑에는 클릭하면 그냥 2레벨입니다. 그래서 X2가 있고 이거는 컨티뉴스고 레벨 값이 87에서 90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입력한 것은 그 범주형 팩터, 컨티뉴스 팩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애드 팩터를 클릭해 보면 다 여러 가지 성격의 팩터들을 좀 커스텀 디자인에서 반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여기서 제가 별도로 정리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애드 팩터에 보면 첫 번째는 컨티뉴스 말 그대로 연속형 팩터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컨티뉴스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뉴메릭 두 번째는 이산형 숫자 같은 경우는 이산형 같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데이터의 성격은 그 뉴메릭 연속형 같은 그런 데이터인데 어쩔 수 없이 디스크리트라는 성격을 가지는 데이터. 예를 들면 내가 온도라는 팩터를 보려고 했는데 온도는 원래 하면 컨티뉴스잖아요. 근데 내가 온도를 임의로 컨티뉴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니고 어떤 뭐 시스템 내에 장비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5도 단위로밖에 값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도, 105도 이렇게 하면 그 100도, 105도 사이에는 온도를 우리가 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디스크리트 뉴메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팩터, 범주형 팩터는 2레벨부터 무한대로 거의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락킹, 블락은 이제 팩터에서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반영을 할 때 그 블락당 면의 수를 보통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실험을 뭐 10번을 하는데 그 장비라는 고려하지 않는 팩터가 있는데 장비가 2대가 있다. 그래서 뭐 장비 1에서 5번 실험을 하고 장비 2에서 5번 실험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블락당 5번 실험 이런 식으로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어트는 공별량인데 실험에 내가 요인으로 팩터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실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되는 어떤 팩터,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해석하고 싶으면 그것을 공별량 인자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실험 설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믹스처는 이제 혼합물 팩터, 혼합물 실험에서 사용한 혼합 팩터고, 그다음에 컨스턴트는 이제 실험 중에 값이 이제 고정된 팩터, 이게 이제 컨스턴트고, 그다음 언컨트롤드는 이제 그 공별량하고 값이 비슷한데 공별량은 이제 그 컨트롤 되는데, 반면에 요거는 말 그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그 내가 취하지 않은 팩터에 대해서 그 팩터에 반영할 때 언컨트롤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팩터를 반영했으면 그 다음에 컨티뉴를 선택하고, 컨티뉴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모델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델은 이제 그 최종 실험을 통해서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효과의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교작용을 포함해서 해석할 건지, 공률 효과를 추정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 이펙트에 보면 메인 이펙트, 인텍션, RSM 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그 메인 이펙트부터 반영하는 이제 방법을 간단하게 넣어놨고, 만약에 이제 그 교작용을 반영하고 싶으면 지금은 인자가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인자 교작용이 포함되죠. 교작용이 포함되면 실험 횟수가 증가가 되고, 만약에 교작용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공률 효과 추정을 하기 위해서 RSM 로직으로 효과를 추정하겠다고 하면 RSM을 클릭하면, 지금은 이제 범주형 인자가 하나 있으니까 범주형 인자는 공률 효과 추정을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한 개 인자에 대해서만 공률 효과 추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해 보면 그 X2는 이제 X1은 범주이니까 제곱이 안 되고 X2만 되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만큼 실험수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모델에 어떤 효과까지 반영할 건가에 따라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예시적으로 메인 이펙트만,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 메인 이펙트만 반영한 실험 설계가 되는데, 메인 이펙트만 반영해서 실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디자인 제너레이션 화면에 보면 그 랜덤 블록을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정 너운에서 그 반복 실험을 몇 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넘버 오브 런지의 그 총 실험수를 설계하는데, 그 점프는 이제 미니멈 디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미니멈 이상의 숫자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유지 스페시파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은 이제 보통 이제 세츄레이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에라의 자유도로 추정할 수 없는, 단 이제 실험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최소 런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디폴트 같은 경우는 오차항 추정을 위한 반복 같은 걸 할 수 있는 실험 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로서 그냥 뭐 use specify에서 6번 실험을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커 디자인을 하면 이제 그 점프가 실험을 설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디자인 평가 부분은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데이터 테이블 옵션에서 그 아직 이제 실험 수가 많아지면 런오더 같은 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 런오더를 실험 순서를 나타내는 칼럼 같은 거를 추가해서 그 이렇게 실험 설계 테이블을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해서 실험 설계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총 6번 실험에 대해서 그 실험 계획표, 일종의 실험 계획표가 만들어지고, 실험 계획표를 또 별도로 설명해 드려보면, 왼쪽에 그 점프의 카스텀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험을 디자인을 하면, 여기 테이블 플랫폼에 이렇게 몇 가지, 테이블 패널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모델, 그 다음 이벨루에이트 디자인, 그 다음 DOE 다이얼로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제너럴라이즈 리그레션은 점프 프로를 일반 점프가 아니고 점프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생성되는 이제 기능이고요. 두 개만 설명드리면 DOE 다이얼로그는 이제 요걸 클릭을 하면
지금 그 실험을 설계한 그 다이얼로그에 다시 돌아가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클릭하면 일종의 그 백이죠. 그래서 실험을 설계했는 데서 뭐 이렇게 수정할 게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뭐 여기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백에서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델은 점프에 여기 이제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를 여기다 입력하고 나면 이제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기본적인 플랫폼은 애널라이즈의 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패널에 있는 모델은 그 핀 모델을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칼럼 패널에 보면 그 여기 엑소원 같은 이제 엑소원 같은 그 범주행 변수는 칼럼 인포를 여기를 봐도 되고요. 여기 클릭해서 보면 이제 칼럼 속성의 밸류오다 디자인 롤 팩터 체인지 이런 것들 들어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칼럼 인포를 눌러서 이렇게 보면 그 밸류 레벨의 순서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역할 범주형이죠. 그 다음에 팩터 체인지 팩터 체인지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그 실험의 요인을 쉽게 체인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스플리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실험의 팩터를 랜덤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금은 전부 다 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속형 팩터인 X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딩은 연속형 팩터 같은 경우는 실험 수준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정한 실험 수준 여기서는 80주 90하고 상관없이 로우 밸류와 하이 밸류를 각 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합니다. 로그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롤, 뭐 이렇게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일리지나 프라이스 같은 그 반응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한 그 디자인 골, 맥시마이즈냐, 미니마이즈냐, 그 다음에 임포턴스,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값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 계획표에 대한 해석을 마치고요.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그 3번의 실험 결과 해석 요 옆에 있는 커스텀 디자인 1.jmp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2개의 팩터에 대해서 6회 실험을 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고 이것을 해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커스텀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실 때 바로 여기 모델 또는 여기 애널라이즈 핀 모델 바로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여기 적어놨던 대로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버릇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여기 2개 팩터, 2개 반응치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히스토그램 only를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OK를 하면 왼쪽에 2개가 팩터고 오른쪽 2개가 반응치잖아요. 그래서 그 점프의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확인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X1 변수 같은 경우는 DTS를 가함에 따라서 D일 때가 마일리지하고 프라이스 값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X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2가 값이 컨티뉴스인데 X2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치 2개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티뉴스가 카테고리칼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걸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갑니다. 핀 모델을 클릭을 해서 2개의 반응치, 2개의 벡터, 런 클릭을 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디스트리뷰션 본 것처럼 X2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고 B값이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리그레션 플러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마지막에 프레딕션 프로파일러에 가서 우리가 만족도 함수를 가지고 여기 그 프레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앤 디자이빌리티 그 다음에 맥시마이제이션 디자이빌리티 클릭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그 25 이상한 걸 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미니멈으로 했었는데
고를 때 두 개의 반응치 Y의 임포턴스, 웨이트를 EDL로 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줄 때, 그 X1이 D이고 X2가 91일 때 마일리지와 프라이스가 각각 빨간색의 값을 가지는 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X 값을 조정을 했을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그 커스텀 디자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들어갔을 때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들어가서 각각의 메뉴의 어떤 의미들을 한번 살펴봤고, 한두 가지 설명을 아마 안 드릴 게 있을 건데, 여기 6번에 커스텀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스텀 디자인 몇 가지 보면 설명을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응치나 벡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해서 세이브할 수도 있고 이미 세이브된 것을 어디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만약에 팩트를 이렇게 하나에 뭐 이렇게 설정했다고 하면 이 팩터 또는 리스판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세이브할 수도 있고, 세이브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별도의 그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로드에서 로드 리스판스 또는 로드 팩터에서 로드를 클릭을 하면 바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실험 설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세이브랑 로드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반응치 Y에 대해서 사전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일단 반응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연속형 이 벡터 두 개에 대해서 실험을 설계를 해서 뭐 이렇게 나머지 영생력하고 메이크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을 할 때 여기 보면 시뮬레이트 리스판스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 클릭하고 메이크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이 값은 실제 값이 아니고 그 일종의 시뮬레이트 된 값이고, 우리가 여기 회귀 개수의 효과를 반영을 해서 또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뭐 X2보다 X1의 회귀 개수가 한 5배 정도 클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오디를 해서 플라이 하면 이렇게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 시뮬레이트 된 Y 값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모델을 클릭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트 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X1 이 정도 값을 가지면 Y 값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사전에 한번 에스티메이션 추정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점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팩터가 한 개일 때도 우리가 DOE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주형일 때하고 연속형일 때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여기 그 샘플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커스텀 디자인 3.jmp라는 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요거는 이제 서플라이라는 팩터 하나밖에 없죠. A, B 레벨이 두 개고 2의 반복 실험에서 브레이킹 로드라는 어떤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실험을 짜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테이블 패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모델을 클릭을 해보면 아까 그 애널라이즈 빔 모델 화면이 열리고 런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한 개의 팩터이지만 그 빔 모델의 결과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지금은 범주형이니까 이렇게 서플라이가 A일 때, 뭐 B일 때 이런 것. 그다음 나머지 해석하는 방법은 애널라이즈 빔 모델일 때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범주형 때도 이렇고 연속형일 때의 샘플 데이터를 한번 보면 커스텀 디자인 4.jp를 보면 지금 X1이라는 팩터에 대해서 1과 -2 레벨이 있고 시뮬레이트 된 Y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트 된 Y 값을 집어넣어서 애널라이즈 핀 모델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분석 결과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팩터 하나일 경우에는 Analyze PI by X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Analyze PI by X는 DOE 로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했을 때 그 개별 인자가 개별 Y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를 해석을 할 때 쓰는 게 PI by X고, 그 DOE 로직으로 따졌다면 한 개의 인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DOE라 그러면 DOE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팩터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을 경우에만 DOE 플랫폼을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한 개의 팩터에 대해서도 DOE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팩터 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스 스타디 1번 커피 데이터라고 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가 실험을 같이 디자인하고 결과를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상황은 반응치는 스트렝스라는 강도라는 한계고, 요거의 스펙은 1.2에서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터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그라인드라는 범주형 팩터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연속형 팩터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이라는 이제 커피를 그라인딩 하는 데의 스테이션, 뭐 해설하면 아마 장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락 변수로서 이렇게 3가지의 스테이션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총 실험수는 12번밖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스테이션이 3개이기 때문에 스테이션당 4번 정도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스테이션을 제외하고 우리가 팩터 4개만 보면 전부 다 이제 이 수준이니까 풀 팩토리얼 완전적인 배치법을 보면 2에서 4성 16회 실험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블락도 있고, 그다음 총 실험 횟수도 풀 팩토리얼 16회가 아니고 12회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카스텀 디자인에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E에서 카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실험 내용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스트렝스고, 그 다음에 골은 1.2부터 1.4니까 맥시마이즈나 미니마이즈가 아니고 매치 타겟이 되죠. 그죠? 매치 타겟이 되고, 이제 로 값은 1.2, 1.4로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팩터는 모델링 타입별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카테고리칼이 하나 있죠. 카테고리칼 2 수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 팩터 카테고리칼 2 레벨에서 이렇게 X1이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X1이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continuous 3개가 이렇게 있으면 3, 여기 add n 팩터에 3 치고 continuous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죠. continuous 3개 팩터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할 경우에는 여기다 실제 밸류를 넣고 그래 해석할 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팩터 네임 정하게 넣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팩터인 스테이션이라는 블락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데요. 헤드 팩터에서 블락을 선택을 하면 블락킹에 들어가서 아까 다른 요인들은 팩터의 수준, 레벨 수를 넣는데 블락 같은 경우는 한 블락에서 몇 번을 실험할 건가를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총 실험 수가 12번만 가능한데 한 실험 스테이션이라는 블락에서 스테이션당 4번 실험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4 runs per 블락 이렇게 클릭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컨티뉴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수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센터 포인트 없고 반복 실험만 안 하고 12번 정도 실험을 해서 메이크 디자인을 많이 클릭을 해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include run order 컬럼을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블락이기 때문에 블락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체 풀 랜덤을 하는 게 아니고 블락 내에서만 랜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블락 인자를 선택을 하면 점프는 run order에서
랜드마이즈 위딘 블락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메이크 탭을 클릭해 보면 지금 이렇게 됐죠. 우리가 X5 벡터가 블락인지 했죠. 그죠? 그럼 이 블락별로 이렇게 4번, 4번, 4번 이렇게 실험한 실험하라고 실험 테이블이 짜집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제가 이제 실제 실험 결과도 보내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copy data.jmp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제 5개의 팩터가 있고 여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있으면 실험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패널에서 모델에 바로 들어가서 애널라이즈 핀 모델 로직을 이용해서 바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프 빌드 기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그라인드부터 반응 스테이션까지 그래프적으로 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OD를 클릭해서 Y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 그라인드가 미디엄일 때, 코어스일 때, 템퍼리처일 때, 템퍼리처가 높을 때, 낮을 때, 타임, 뭐 이렇게 차트,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제 개별 인자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뭐 15.0 버전 이상 쓰시는 분들은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도 이렇게 이미 여기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서도 히스토그램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요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많이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프 빌드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프에서 그래프 빌드를 가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5개의 팩터가 있고 스트렝스랑 y가 있으니까 y를 여기로 넣고 그라인드라는 팩터를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일단 5개의 팩터 중에서 어떤 팩터가 더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칼럼 스위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빌드에서 빨간색 선 클릭, 밑에서 두 번째 리두, 그 다음에 여기 칼럼 스위치 들어가서 칼럼 스위치라는 게 칼럼을 바꾸는 거잖아요. 칼럼에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라인드부터 스테이션까지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그라인드에서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라인드 값의 변화에 따라서 스트렝스가 별로 변하는 게 없죠. 템퍼리처도 타임도 뭐 차지는 명확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이제 예시적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칼럼 스위치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칼럼을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팩터를 체인지해 가면서 개별 팩터의 y에 대한 영향도를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이제 5개 팩터의 반응치 y에 대한 이펙트 영향도가 요약돼서 여기 이펙트 서머리에 나왔죠. 그래 보면 P-밸류 역순으로 차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스테이션, 타임, 템퍼리처, 그라인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최종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선별의 관점이라면 이제 5개 중에서 이런 수준으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최적화를 한다 뭐 이런 관점이라면 이제 우리가 P-밸류를 보고 유의하지 않는 인자를 모델에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P-밸류 큰 수수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의 수준 뭐 0.05든 0.1이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값보다 P-밸류가 큰 팩터 등 제거할 수 있죠. 그라인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약 0.57 정도 가지는 분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낮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하단에 있는 프로파일러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파일러에서 여기 뭐 만족 다운줄 설정을 하면 우리가 타임이 약 4고 차지가 뭐 1.72 정도의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스트렝스 설정을 할 때 1.2에서 1.4 그러니까 타겟 값 1.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x 두 벡터가 이런 값을 가질 때 y가 이렇게 최적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받고요. 좀 다른 예를 좀 한 가지 더 얘기해. 여기 조금 데이터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이제 그 케미칼 프로세스로 뭐 수율이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수율이니까 당연히 어떤 그 리미트, 그 로우 리미트 값을 가질 거고 몇 퍼센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개의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전 요인 배치법으로 디자인해서 풀팩토리얼 디자인해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조작용뿐만 아니고 공유 효과를 포함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점프의 커스텀 디자인을 통해서 실험을 당연히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하는 방법은 반응치가 1개고, 그 다음에 팩터가 5개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뭐 이렇게 쉽지를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런 이제 지금 여기 팩터 리액터 팩터라는 제가 데이터 탭을 하나 열었는데, 요것은 지금 요 AC에 대한 5개 팩터가 이렇게 3개의 레벨을 가진다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풀 팩토리얼 하면 3의 5승 실험이다. 3의 5승이니까 240 243이죠. 243 실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만 드렸던 것 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 실험을 우리가 이렇게 DOE의 커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 실험 설계를 할 때 반응치든 팩터든 여기에서 불러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뒤에 있는 이 팩터를 불러온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서 커스텀 디자인 옆에 있는 빨간색 상을 눌러서 로드 팩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아까 요렇게 행렬, 테이블의 행렬 가로 세로는 약간 바뀌는데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일종의 팩터 테이블이 있으면, 팩터 레벨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서 커스텀 디자인에서 로드 팩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반응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험 계획표를 만들고 실제로 실험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는 여기 아마 3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건데 아마 2개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 리액터 풀 팩토리얼 데이터라는 여기 데이터 테이블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 5개의 팩터에 대해서 풀 팩토리얼로 실험을 했고 3, 5승 실험이니까 243 여기 있네요. 홀로가 243이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은 뭐 간단하겠죠, 그죠? DOE 다이얼로 들어가서 이건 맞죠. DOE 다이얼가 아니고 제가 좀 작업을 좀 했는 거라서 그냥 여기 없으면 작업했는 거라서 작업하면서 제가 여기 왼쪽 테이블 패널에서 모델이라고 생성된 부분을 빼뜨렸는데, 그냥 아니면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우리가 퍼센트 일드가 y이고 그 다음에 5개의 팩터가 있는데, 우리가 교작용뿐만 아니고 공률 효과까지 포함하여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컨스트럭트 모델 이펙트에서 매크로에서 리스판스 서피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리스판스 서피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넌을 하고, 넌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이펙트, 여기서 얘기하는 이펙트는 팩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팩터, 5개 팩터를 가지고 보고자 하는 효과, 그 교호작용이라든지 공률 효과, 그러니까 세 가지 이펙트가 있는 거죠. 메인 이펙트, 인터액션, 그 다음에 공률 효과 이런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그 효과를 간단하게 요약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제 그 영도가 낮은, 이펙트가 낮은, 작은, 그럼 여기서 무슨 P-밸류가 큰 것들 순으로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면 되죠. 여기 그 햅이 씌워져 있는 것은 피드레이트라는 메인 이펙트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 안에 보면 피드레이트가 포함된 이렇게 다른 교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 없는 것을 빼고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드시 한 개씩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제거된 효과를 나머지에다 조락시키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제거해 나가다 보면 뭐 이 정도. 더 이상 제거하기는 조금 어렵죠. 0.065는 뭐 0.05보다 작긴 하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이렇게 이제 그 5개의 벡터들이 어떤 값을 가질 때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정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실험은 제가 그 다음 주에 웨비나 내용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이렇게 5개의 벡터에 대해서 3수준씩 잡아서 풀 팩토리얼 완전 요인 배치법을 해서 243번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실험 디자인이고요. 그다음 이것도 조금 이제 다른 포츠로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점프의 기능 중에서 DOE 밑에 보면 이제 그 데피니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리닝 디자인 선별 실험 중에서도 가장 이제 파워풀한 DSD라는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시험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리액터 DSD 데이터.jp라고 된 부분을 클릭하면 맨 5개가 있죠. 그죠? 5개의 벡터가 있고 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실험인가를 보고 싶으면 여기 DOE 다이얼로그를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5개 벡터에 대해서 그 이수식 잡고 DSD라는 실험을 거치면 DSD는 이제 이수진 잡고 이수준 중간에 있는 각 벡터의 센터 포인트를 추가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열 몇 번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해석을 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DSD 실험이라고 스크리닝 실험인데 이제 그 최소의 실험 수로 어떤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크리닝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 웨비나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정리하자면 그 DOE를 위한 몇 가지 개념 그리고 오늘 주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2가지 그 케이스도 살펴봤지만 주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DOE의 커스텀 디자인의 플랫폼 요 안에서 우리가 커스텀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살펴봐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 우리가 점프 내에서 DOE를 스타디할 수 있는 한두 군데를 3군데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점프 본사에서 만든 그 DOE 입문 키트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DOE의 제반 사항들을 갖고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다가 여기 클릭해 보면 뭐 하면 이제 이름하고 이렇게 등록하면
그 아주 간단한 동영상이 몇십 개를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 홈페이지 내에도 DOE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학습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클릭해 보면 제가 점프 홈페이지 내에서 DOE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웹이나 같은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점프는 이제 그 사용자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자 설명서가 14권으로 되어 있는데 14권이 순차적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네 번째까지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가 DOE 가이드가 한글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번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넣어놨거든요. 여기 넣어서 DOE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DOE 기초라는 제목으로 이런 몇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 스크리닝 실험, 인자 선별을 위한 스크린 실험으로서 클래식과 전통적인 스크린 실험하고 최근에 와서 각광받는 DSD라는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점프 DOE 실험계획법 기초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